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전국 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서도 여야 정치권이 시급히 풀어야 할 정책 현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무엇보다 재정 고갈을 막아야 하고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을 덜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길 보건복지부 1차관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길 차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언제라도 오겠습니다. 예. 예. 자, 우선 연금 개혁 둘러싼 논의 구조 잠시 살펴보고 갈게요. 우리가 연금 내고 받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이고 보험료 납부와 지급 수준은 이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당연히 법을 고치는 건 국회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법입니다. 예.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제 국회 연금특위가 개혁 추진하다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런 논의 구조 속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그 국민연금은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 노령 나이가 드셨을 때 네. 소득 보장을 하는 그런 사회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법 2조에 보게 되면 그 업무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네. 그 업무를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5년마다 이제 종합운영 계획 내기도 하고, 근데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옛날에는 뭐 4개를 냈다느니 뭐 18개를 냈느니 비판을 받았는데 저희가 지난 9월 4일 날 정말 21년 만에 단일화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9%에서 13%를 올리고 소득 대체를 지금 40%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가 42%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정도로 하자고 했었고,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국회에 법이 33개 법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야와 함께 또 네. 저희가 같이 이 개혁을 지금 하려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예. 주무부처로서 지금 저기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뭐 잠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지금 차관님 그 전에 뵀을 때하고 좀 다른 게 여기 배지에 예. 국무위원 배지 밑에 연금 개혁이라는 배지를 언제부터 붙이고 다니십니까? 이게 제가 11월 달부터 붙였는데요. 원래는 지난해 12월 달에 꼭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게 되면 우리 그 크리스마스 색깔 녹색하고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요 포인세티아처럼 했는데 좀 다소 늦어져가지고 지금 2월 달에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금 개혁이라는 배지를 제가 달고 전도사가 되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 전도사로 지금 열심히 뛰고 계시고요. 예. 자, 22대 국회에서 다시 이제 연금 개혁 논의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처럼 연금 개혁 특위 가동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야당은 국회 복지위 차원,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하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서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스스로 노후를 보장할 때 보면은 국민연금도 있지만 또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전체로 아울러려고 그러면 복지부에서만 하면 안 되고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난 21대도 했던 것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전체로 하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상임위에서 하자는 또 의견도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더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진행하고 그 나머지는 특위에서 하자. 뭐 그런 서로 간에 이렇게 좀 이견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을 개혁하자는 것은 똑같고요. 다만 저희가 바라는 거는 어떤 구조든 간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 너무 뭐 그런 생각을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회는 이번에 우선 모수개혁, 구조개혁인데 모수개혁부터 먼저 논의한다. 이게 뭐 그 가장 일반적인 방법 같은데 현재 국민연금에 매달리는 보험료 소득의 9%, 나중에 받는 연금 수준은 소득 대체율 40%입니다. 자, 모수개혁이라 하면 이렇게 뭐 보험료하고 소득 대체율 이거 변경시키는 걸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수개혁은 쉽게 말씀드리면 숫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숫자를 네네. 개혁한다. 예를 들면은 보험료율하고 소득 대체율. 요건 쉽게 설명드리게 되면요.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9%의 보험료를 내거든요. 그럼 9만 원을 내고 40년간을 잘 가입을 하게 되면 40만 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나머지 언제까지 가입해야 된다. 제가 59세까지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받는 연령은 지금 63세인데 33년 되면 60에서 늦춰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요건 다 숫자이기 때문에 모수개혁이다라고 보게 돼 있고요.
구조개혁은 뭐냐면 우리가 아까 연금 삼총사 있는 것처럼 우리 소득 구조에 개편이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국민연금 어떻게 하고 또 저기 기초연금은 또 어떻게 하고 또 이렇게 퇴직금 어떻게 하고 이런 걸 구조를 이렇게 개편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예. 구조개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자, 일단 언뜻 들어도 모수 개혁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고 구조 개혁은 좀 시간이 전체적으로 구조개혁은 걸리겠구나 시간이 좀 이런 걸립니다. 이제 예. 생각이 드는데 국회는 이번에 우선 모수 개혁부터 먼저 논의한다는 방침인데 자 국민연금 매달 내는 보험료 소득 9% 나중에 받는 게 이제 40%입니다. 근데 이게 더 내고 덜 받는 방식,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방식, 뭐 여러 방안들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 자,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이런 다양한 관점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모수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 방안, 지금 갖고 있는 정부 방안은 뭡니까? 제 지난 9월 4일 날 21년 만에 저희가 그 안을 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 그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판넬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 눈에 쏙 들어오는데요. 들으시죠? 예, 저희가 보험료를 9%를 내고 지금 40%를 받게 네네. 설계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역으로 40%를 받으려고 그러면 보험료를 얼마를 내야 되냐면 19.7%를 내야 돼요. 그런데 9%밖에 안 내기 때문에 10.7%는 부족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것이 결국은 지금 영향을 미쳐가지고 하루에 885억 원이 적자입니다. 그리고 1년 되면 32조 원이 적자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점차 이렇게 다운이 돼서 2050년 되게 되면 기금이 소진되게 돼 있는데 네.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지금 1171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82조까지 쌓이게 되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내는 분들은 2,200만 명입니다. 네. 한 달 저기 이게 1년에 58조를 내고 있어요. 네네. 근데 받는 분들은 700만 명이쯤 돼요. 이분들한테 39조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9조 정도가 쌓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이제 지금 2,200만 명이 지금 돈을 내고 있지만 이게 혹시 가입자가 줄어든다라든지 아니면 받는 분들이 700만 명에서 계속 늘게 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1988년도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입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줄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입이 된다는 건데 소진이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빨리 이것을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게 맞겠다. 예를 들면 19.7%지만 이렇게 올리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동과 참 직결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9%지만 일단은 요거를 13%로 네. 4%로 올리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정부에서 낸 안 중에 하나가 소득 대체율이 있는데 지금 40%로 네. 점차 가고 있거든요. 네네. 금년도가 41.5%입니다. 지난해 낼 때가 42%이기 때문에 42%에 멈춰야 되겠다는 것이겠고요. 그렇지만 또 그 여러 가지 1171조에 있는 돈을 네. 지금 평균적으로 연간 4.5% 정도의 이 이율 이렇게 기금 소득이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네. 1%를 올리겠다 그런 안을 제가 내게 돼 있고요. 그런데 참 이거 저희도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는데 참 저기 그 국회에서 이렇게 1년 동안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저희가 15%의 수익을 얻었다는 것이 오늘 그게 거기 나왔습니다. 15%요? 예, 이게 저기 보시면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이 예. 15%를 돌파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어쨌든 역대 최고는 경신했네요. 그렇습니다. 해외 투자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게 보면 한 6%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5.5% 정도는 하도록 하겠다 뭐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이 도표에 보니까 차관님 그 연금 고갈 시점도 생각보다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그죠?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시급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게 시급한 것이 되겠고요. 참 제가 저기 이번에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저기 프랑스를 다녀오게 됐는데요. 네네. 프랑스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프랑스는 우리나라는 지금 기금이 1171조가 있잖아요. 예. 프랑스는 어떤 체계냐면 그해 받아서 그해 돈을 주는 겁니다. 돈 받아서 기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30년간 계획이 없었다면 1993년도에 계획적 잔고를 보게 되면 예. 2030년도에 700유로 적자가 돼 있는데 그래요. 이분들이 매 거의 뭐 그냥 10년 3년 단위로 계속 개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네. 상당히 그 지난해 흑자가 난 것처럼요. 우리도 빨리 네. 그 개혁을 해야 되겠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적립금에 쌓이는 거에 취해 있는데 적립금은 지금 하루에도 885원이 마이너스가 되고 있거든요. 예.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저희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프랑스 가가지고 이번에 배운 것이 예. 정말로 이렇게
정말 이 진짜 30년 동안에 벌써 7번 개혁을 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배울 만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프랑스 출장도 이제 갔다 오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난 3박 5일로 갔다 왔습니다. 프랑스 사례에서도 배울 점이 있었다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자동 장관이죠. 11일 국무회의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정부가 이런 범위도 이제 설정을 해 놓은 거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서 또 정치권에서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 정부가 이런 범위랄까 이런 그 범위 판을 짰다 그러나 이런 그 근거를 예. 또 한번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마 권한대행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아마 이것은 뭐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아마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13% 정도는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지금 이해하고 있고요.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속 가능해야 된다. 그 말씀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고요. 예. 자, 사회적 합의라고 하면 이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나 연금 관련 전문가들 목소리도 한데 모아야 할 걸로 보이는데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연금개혁 특위 보면은 거기 전문가들이나 많이 들어가서 그것도 일종의 뭐 사회적 합의 기구 성격을 합니다. 예. 띄웠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 21대에 저희가 30억 이상을 쓰면서 네. 공론화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만나서 공론화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도 만들고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도 따로 있었던 것 있었습니다.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10,000명을 이렇게 저희가 다 연락을 드렸었고요. 네네. 마지막에는 500명 정도가 4번에 걸쳐 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결론이 어느 정도 났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기 해보니까 그분들은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좀 우리가 한 조금 더 냈으면 더 받고 싶다. 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네. 21대 말에 13%로 보험료를 올리되 소득 대체율은 뭐 43도 있었고 45도 있었고 그렇죠. 마지막에는 44도 괜찮다 뭐 그런 의견도 이따가 논의가 다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모수개혁 이거는 정말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 아까 심지어는 차관님께서 2월 안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하튼 뭐 2월이 아니라도 춘3월까지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빨리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루에도 885억이 마이너스가 되고 네. 이게 1년이면 32조가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하루에 885억 마이너스요. 그렇습니다. 적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빨리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이 한편은 가장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겁니다. 하는 적기기 때문에 네. 연금 개혁은 또 국회도 지금 여야에 있는 그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빨리 해야 되겠다 가지고 있는데 다만 서로 간에 의견이 약간 다른 것은 뭐냐면 의견이나 방법론이나 논의 구조가 특위를 해야 되겠다. 예. 아니면 상임위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네. 거지만 또 그 뒤에는 특위는 또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이 서로 간에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약간 방식이 약간 좀 다른 것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속도를 낼 수 있는 낼 수 있습니다. 상황이다. 왜냐하면 예. 저희가 지금 개혁이 2번인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한 번도 보험료는 손대지를 못했었어요. 9%만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왜 그러냐고 그러면 보험료는 9%에서 이게 10%로 올리는 것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마의 2자릿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경영계 왜냐하면 경위가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또 노동계 경영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4.5%에 반씩 내잖아요. 13%도 내게 되면 이것이 결국 6.6점을 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많이 2%를 더 내줘야 됩니다. 네. 또 노동계 같은 경우 노동자가 더 내줘야 되거든요. 시민사회 단체 여야가 공히 인정한 숫자가 13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어려운 숫자였었고요. 네네. 그 소득 대체율 이게 뭐 40에서 45 사이 왔다 갔다 할 건데 그거는 논의해서 결정하면 될 사항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예. 자, 아까 말씀하셨어요. 모수개혁 말고는 이제 구조개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구조개혁
이것은 어떤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진행돼야 되고 아마도 시간은 아니 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시간은 꽤 이렇게 걸릴 것이다. 그건 이런 좀 것까지 걸립니다. 한번 전반적으로 구조 개혁을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말씀드렸던 숫자를 기억하는 것은 이제 아마도 저희가 2월 달이나 3월 초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모수개혁, 구조개혁 같은 경우는 소득구조 개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하고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되느냐. 또 그중에 하나가 기초연금에 지금 노인이 천만 어르신이 됐거든요. 70%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노인 어르신이 OECD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으니까 가난하신 분들한테 더 드리자 내려오자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1년을 근무하게 되면 한 달간의 그 퇴직연금을 지금 그 사용자가 내주고 있거든요. 이게 8.33%입니다. 이거를 의무화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지금은 90%가 찾아가세요. 네. 거의 대부분이 집이라든지 또 자녀 결혼식 때 돈을 쓰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연금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연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간보험이 들잖아요. 예. 이런 것도 많이 들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드리고 해가지고 결국은 저기 국민연금 말고 이게 삼총사잖아요. 국민연금, 퇴직연금, 또 개인연금과의 관계, 또 밑에 깔려 있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그걸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건 논의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도 있고 금융위도 있고 많은 부처가 있습니다. 무지하게 복잡한 문제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특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한 1년쯤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시간을 정해내야 되지. 이게 한번 그냥 놔두면은 1년이 그럼요. 아니라 5년 10년이 돼도 그렇습니다. 그냥 간다 이거죠. 예, 저희가 보험료 올려놓고 대처를 하게 되면 이미 갈증이 해소되게 되면 이게 돈이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뭐 1년 내에 이것도 다 하자. 그렇게 정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수 개혁을 우선적으로 하되 이거를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동시에 시간이 좀 더 걸려도 하면서 같이 해야 이게 연관성들이 다 더 맺어진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모수개혁하면서 해야지 모수개혁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갈증이 해소됐다고 그래가지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저기 기간 내에 하는 걸 정해놔야 됩니다. 네. 예. 자, 현행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적으로 만 63세지만 약 8년 후인 2033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만 65세가 돼야 국민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이 60세고 65세부터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 60세까지 일을 하는 분도 그렇게 뭐 다 그런다고도 볼 수 없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5년의 갭이 있는데 이건 또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거를 또 좁히면은 또 재정이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그 어떤 그 보건복지부의 스탠스는 어떤 겁니까? 정부의 스탠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저희가 사실은 59세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거를 64세까지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냈습니다. 지난번에.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니 돈을 벌어야지 돈을 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64세까지는 우리 일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정년 연장이란 문제가 결부가 됐고요. 예. 또 하나가 약간 전 또 같이 결부된 것이 뭐냐면 우리 또 이중근 대한의원 회장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65세가 노인 연령인데 네. 지금 65세는 아주 젊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75세까지로 올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받아서 네. 이번 업무 보고 할 때 노인 연령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지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한번 했었고요. 두 번째가 저기 그 정년 연장 같은 경우도 노인 연령. 예. 그거는 뭐 저희보다는 노동부하고 이 경산의회에서 지금 열심히 논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고령화가 제일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요. 14%에서 20%가 7년 만에 됐기 때문에 지금 해마다 한 60만 정도가 어르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8, 90만이 태어나셨는데 한 3, 40만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60만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문제는 빨리 좀 다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다뤄야 된다. 지금 차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기초연금 뭐랄까요 퇴직연금 다 연계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잘 짜진 판을 짜듯이 그렇게 잘 해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우리가 늦출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노인 연령, 정년 연장까지도 다 좀 연관이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까 이제 프랑스 사례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다른 나라 사례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좀 뽑아낼 게 있으면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외국 사례 어떤 게 있는지 또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프랑스 먼저 말씀드리면요. 프랑스는 27.8%를 돈을 냅니다. 네. 다른 과정은 50.5%를 돈을 내는데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렇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잘 유지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2004년도가 저희가 똑같은 인구가 노인 인구가 20%대였었거든요. 네네. 13.934%를 매년 0.35살 올려가지고 18.3%까지 다 올려놨어요. 네. OECD 평균 18.2%를 돈을 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혹시라도 인구가 줄게 되면 네. 또 오래 살게 되면 더 돈을 더 받을 분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을 했고 독일 같은 경우도 18.6%를 지금 내고 있고 43%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도 저출생에 대해서 지속가능인자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은 나라들이 결국은 자정이 어렵게 되면 몇 가지 안 됩니다. 툴이 보험료를 올리거나 지급액을 늦추거나 아니면 지급 연령을 더 늦추거나 아니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정지수를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네네. 이번에 OECD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도 요 결국은 4개 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1.4가 출생률입니다. 네네. 2.1인데 사실 0.7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어떤 나라는 보험료가 낮은 나라는 보험료를 올리고 또 어떤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급 연령이 62세는 64세로 늘리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급액을 줄이는 그런 거를 여기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지금에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인데 다른 나라는 18.2%거든요. 13%좀 올리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소득 대체 같은 경우도 네. 합의로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최상목 고란대행께서도 네. 말씀 주신 거 더 내고 덜 받는 합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원칙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것은 네.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모든 제도가 지속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걸로 정부의 입장은 똑같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질문 딱 2개 남았는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질문. 우리가 지금 연금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사람들 머리에 쏙 들어오게 짤막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885억 원이 매일 적자가 나고 네. 있고요. 32조가 연간 적자 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우리가 이걸 안 하게 되면 누가 돈을 내야 되냐면요. 우리는 받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바로 우리 아들, 딸, 손자들이 내게 돼 있습니다. 미래 세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우리가 남아 있을 때 돈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가장 좋은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개혁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그렇습니다. 강조해 주셨고요. 예, 예, 자, 예.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우리 이길 차관님께 이 연금 개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5글자인데요. 네. 제 마지막 미션입니다. 제가 공직 생활을 지금 31년째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제 인생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에 하게 되면 이게 되면 또 다시 논의를 또 하고 더 힘들어지거든요. 제가 있는 동안에 마지막 미션으로 연금 개혁은 꼭 하고 떠나겠다. 그런 생각을 가서 요즘 간절하게 오늘도 국회를 5군데나 다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꼭 최선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다짐을 드립니다. 예. 자, 연금 개혁은 이길 차관님께 마지막 미션이다. 일 정도로 정말 강한 그 책임감과 어떤 그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 의무감 표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길 보건복지부 1차관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